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들의 공부방 유튜브 채널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문종 대표입니다. 경제한탑에 좀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굉장히 좀 혼돈의 장세이지만은 그거를 좀 헤쳐나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공부방에서는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밤에는 두부 라이브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으니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밤 8시 30분에도 하는데 아무튼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주식들이 지난주 새로운 저점을 경신하면서 2차전지 투자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차전지 주식들의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이제 업황과 실적이죠. 모든 주식은 2차전지 산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불과 한 2년 전에는 그랬고요. 조선 업황도 그러고 최근에 이제 좋은 업황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난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듯이 현재 2차전지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업황의 어떤 부진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가격에 에코프로 BM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반등해주지 않는 모습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 넘버 1, 넘버 3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냥 통틀어서 에코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작년에 이제 이동채 회장님 구속되고 내일 이제 8.15 특사 사망이 이제 되는데 그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룹의 수장께서 어쨌든 나와서 진두지휘하고 하면은 현재 어떤 그런 이 난관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이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동안 에코프로 BM의 거래소 이전이 이렇게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채 회장님이 이렇게 복귀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의 모티브가 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죠. 현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개에 이렇게 가려진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해야 될 일은 계속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이동채 회장님이 어쨌든 나오시게 되면은 어쨌든 현재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정표를 제시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어려운 1년을 지나왔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이 지난주 신저점을 기록하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유독 주가 하락이 가팔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포스코 그룹은 에코 그룹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소재, 대한민국의 양극재 소재 그리고 리튬 두 단어의 거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본업이 어쨌든 철강이잖아요. 철강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편에 속하는데 사실 철강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결국 급격한 성장이라는 거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리튬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이제 붙은 건데 사실 리튬이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86,000 위안 정도까지 내리급락을 하다가 연초 1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10만 위안 위에서 있어서 어떤 그런 기대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황 부진과 수요 부진 그런 걸로 인해서 리튬 가격도 사실 신저점을 이제 갱신하는 부분에서 주가의 하락도 상당히 좀 있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대표 주자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보면은 컨콜을 통해서 이제 나왔지만은 지난해까지 유지됐던 어떤 생산 캐파 증설 그런 속도 그 부분을 27년까지 1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 생산에 대한 이 캐파에 대한 속도 조절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해서 녹아드는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온 게 원인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대표는 리튬과 양극재인데 그걸 전부 다 업황의 턴어라운드 그런 부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게 전부 다 주가로 현재 표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LG화학을 비롯해서 소재단 LNF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업황이 나쁜 건 알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게 언제 터닝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거를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평상시 그냥 작년에 어떤 주가의 펌핑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25년 7월이 되면은 LG엔솔을 비롯해서 국내 셀 3사가 북미의 이제 그 생산 시설을 이제 본격 가동을 하는 완공이 돼서 첫 출발 라인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 GM 포드라든가 미국 현지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 전기차의 생산 확대가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완공되는 생산 캐파의 증설 완공 그 부분이 그때부터 다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현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콜과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컨콜을 통해서 보면은 포드와 GM도 마찬가지고 LG엔솔, SDI, 포스코그룹, 에코그룹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25년 7월 그 이후 어떤 그 생산 능력의 확장 그런 부분에서 공장 가동이 100% 풀로 들어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점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 리셋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업황의 바닥과 선행에서 이제 주가의 바닥을 찍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애매해졌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차전지 장밋빛 전망에 높은 가격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2차전지 주식을 팔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고점 대비해서 70% 빠진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초부터 부자들의 공부방 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100% 풀로 2차전지 산업의 내 포트가 다 구성이 돼 있다면은 정말 장기 투자를 통해서 나는 이 회사의 성장을 믿고 나는 갈랜다라고 해서 믿고 가는 그야말로 그냥 회사를 믿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난해 굉장히 폭풍적인 어떤 상승 그리고 그 뒤에 8월 9월에서 이제 그렇게 주저앉을 때 이렇게 많이 올른 주식이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 하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장투를 하고 들어갈래라고 들어가신 분들은 10분이 계신다면은 진짜로 손에 꼽힐 정도로 포지션을 갖고 투자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셨을 거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당장 이제 더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시세를 기대하고 다 들어가셨을 텐데 그 뒤에 주가는 거꾸로 계속해서 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연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반등시마다 한 30%의 비중은 좀 축소를 해서 주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로도 이렇게 다변화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라고 이제 일부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점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왕창 빠져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8월달에 엔캐리 발작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딱 조정받고 지금 원위치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벽히 바닥이라고 저는 확정은 못 짓겠고 이제 한 번에 어떤 또 다른 변동성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견디셔야 되는 구간. 다만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위에서 도달이 된다면은 비중을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축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판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주고 사더라도 업황의 호전을 확인을 하고 자금에 재매수하는 거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안정감 있게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지 상승에 주도주의 상승력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결국에 주도주로서 얼마나 올랐었고 앞으로 이렇게 오르는 주도주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순환 사이클을 돌고 그 순환 사이클이 뭐냐면 이제 경기 사이클에 같이 동행을 하고 그 경기 사이클보다 더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업종들이 있고요. 작년에 2차전지가 그랬었고요. 최근 3년 동안. 작년부터 또 다시 이렇게 태동이 된 것이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AI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터닝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거는 바이오 산업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가 2차전지 ETF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ETF인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서 딱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죠. 1차 상승이 여기서 1년짜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2년 사이클, 그리고 또 여기서 마지막 3년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경제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제일 짧은 사이클이 30개월에서 50개월 그 사이잖아요. 그럼 경기 사이클과 동행해서 그 사이클을 이끄는 산업,
그게 보면은 가장 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대장주가 되는데, 이 당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박살이 나고 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제 곳곳에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나라 도로에도 그전에는 테슬라가 진짜 서울 뭐 어디 강남 한복판이나 어디 가면은 뭐 한두 대 보일까 말까 했던 게, 2020년 코로나 여름 때부터 해서 뭐 거의 뭐 수도권 지역에서도 심치 않게 테슬라가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도 저희 뭐 강의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어쨌든 뭐 저거는 다 배터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주가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할인 요인이 많이 가져왔으니까 배터리 관련된 거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 삼성 SDI나 뭐 에코프로나 LNF 같은 거. 그러면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낳을 걸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확장이 들어간 원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 성장을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뭐 카카오나 뭐 플랫폼 관련된 것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전 종목이 낙폭과대 이후에 많이 올랐지만은 가장 많은 수익률을 준 거는 배터리 산업이었다. 그 이 3년의 어떤 그 사이클이 하나의 그 경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구가했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20년도, 21년도에가 테슬라가 뭐 거의 뭐 천슬라를 막 넘나드는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당시에 테슬라를 안 사신 분들이 없잖아요. 뭐 애플에 이어서 뭐 테슬라가 현재 대한민국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넘버 원, 투를 가리듯이.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일단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는 작년 7월 이후에 버블을 깨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주가가 내려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버블을 해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는 업황의 부진이잖아요. 그리고 기업 실적에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기업 실적으로 현재 부진한 업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났고 이런 대시세가 나오는 거를 이제 또 한번 우리는 항상 투자자로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그 2차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산업이고 자 아래는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은 같은 시기에 20년도에 같이 다 상승을 하죠. 이 사이클은 그대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가 경기를 유동성을 전례 없는 그런 유동성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부양을 하는 그런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20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버의 증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반도체도 같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뭐 이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96,800원 고점을 찍을 때가 이 사이클인데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22년도에 급락을 하죠, 얘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다시, 시장은 계속해서 3,3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는데도 이 저점을 안 깨고 내려요. 이 계속 지켜주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3년도 2분기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는, 그게 나오면서, 버블을 형성했고 같은 시기에 보면은 같이 올랐지만은 얘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의 어떤 그런 냉각 그런 부분을 해서 하락을 그대로 원위치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이제 챗 GPT라는 게 11월 달에 처음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단순히 그냥 놓고 보면은 얘는 여기서 1년 반 정도가 지금 현재 반도체는 진행 중이고요. AI 반도체 쪽이. 위에 보면은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이 초창기 급성장기죠. 이게 급성장기 1차 급성장기가 1년 반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여 정도 이때는 이제 특수한 경우죠. 금리 최고의 인상기 때 조정을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실적의 피크아웃은 그 다음 해였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버블론이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1년 반 사이클을 와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이 온 거는 맞는데 엔비디아가 과연 여기서 AI 산업 자체가 문 닫고 그냥 바로 침체기로 절벽으로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 메타라든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AI 반도체에 대한 현재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나는 그만하겠어라는 그런 뷰는 아니거든요. 어떤 뷰냐면 공통분모가 지금 내가 AI 가속기 칩을 엔비디아 거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있지만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자본 지출이 많아서 실적에 당장 도움은 안 되지만은 지금은 AI에 선제 투자를 해서
넘버 원, 투를 가리는 그러한 투자의 단계지 지금은 투자를 늦추면은 바로 뒤처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약간 버블론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서 1년 반 급상승을 하고 지금 쉬어가는 부분을 저는 표현을 할 때 그냥 보면은 반도체는 여기서 1년 반 올랐고 배터리도 이 당시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1년 반을 올랐고요. 똑같은 시기에 이 부분이 조정이 온 거고 이때는 너우 전쟁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리고 금리의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서 이 기간이 소요가 됐지만은 지금은 사실 나온 거는 캐리 자금의 어떤 그 수급적인 요인 그런 부분이 조정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급격한 저 2022년도처럼 급격한 어떤 그런 경제 환경의 변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현재는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갈 폭이 없고 오히려 내리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 환경이라면은 빅테크는 어차피 저러한 배터리가 1차 상승을 하고 1년을 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또 다시 추스리는 그런 과정이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인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의 최악의 이제 그런 부분이 바이오 산업이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7월 달에 빅테크 기업들이 단기 버블론이 일면서 무너질 때 거꾸로 미국의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해서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가장 민감하고 또 이제 이번에 대선에 대한 변수가 있지만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결국은 이 바이오 쪽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약간이나라든가 중국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고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이제 말하자면 좀 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AI는 지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은 그 오른 거에 대한 약간의 숨고르기 구간 그리고 금리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바이오 산업이 지난달부터 해서 좀 태동을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배터리의 지난 20년부터의 3년의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보면은 바이오와 AI 반도체 또는 다시 또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2차전지 투자했지만 실적이 흔들리면서 2차전지 투자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차전지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그 하락한 만큼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좀 해서 반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내려놓는 아주 가볍게 내려놓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업황이 크게 돌아나가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그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많이 가요. 우리가 지난 1년 전 22년도 그리고 23년도 작년 1년 전 초만 해도 반도체 산업이 도대체 이게 언제 돌까? 분기 실적 발표하면은 맨날 적자가 얼마느니, 재고 자산이 역대급이니,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느니, 이 재고를 밀어내면 팔면 팔수록 적자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적자의 지속이었잖아요. 재고 조정을 통해서, 감산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꿔나가고 AI 반도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배터리 산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 없잖아요. 배터리가 작년처럼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설비 투자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막 걸 때는 셀사나 양극재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의리지만은 갑과 같은 의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글로벌 왕순차 업체들도 지금 보면은 좀 속도를 조절하는, 투자를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했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비례해서 캐시카우가 바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근데 돈은 수조 원씩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약간의 어떤 대선 변수도 있지만은 업황의 어떤 그런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배터리를 사줄 셀 3사의 배터리를 사줄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그런 우리랑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전기차가 잘 팔려가지고 전에처럼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시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이에 견디는 게 문제죠. 셀사나 지금 양극재 회사나 장비 회사나 다 마찬가지로 컨커를 통해서 보면은 비용이나 투자의 그 단계를 늦출 수는 없는 그 고민은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너무 큰 거. 그래서 지금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이 불확실성이 아직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게 좀 빨리 대선도 빨리 끝나고 하면서 이제 좀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빨리 와서 좀 터닝을 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좀 지켜보면서 기회가 되면 또 그 뷰가 또 제 생각으로 좀 판단이 서면은 저는 뭐 경제원톱에도 또 초대를 해주시면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부자들의 공방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나 또 매주 하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나 통해서 이제 그런 거가 있으면 모티브가 잡히면 저는 강하게 매수를 의견을 드리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기다림의 어떤 그런 부분들 밖에는 없겠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림이라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당한 그런 그 포트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은 대한민국 바이오와 그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성격이. 뭐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약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개념이고, 대한민국의 바이오 회사는 딱 이제 좀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위탁 생산,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반도체로 말하면 뭐 TSMC 같은 그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바이오 산업 자체는 특히 바이오 테크 쪽은 R&D 투자를 통해서 유효성 있는 빅파마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유효성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걸 파는 거거든요, 기술 수출을. 그래서 거기서 임상이나 그런 유효성을 띄고 신약으로 갔을 때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를 나왔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지난해 이제 헬스케어와 합병 때문에, 합병 비용의 어떤 그런 감가상각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오히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보다 10%를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형 국내 바이오 섹터에 대표하는 종목들이 어닝이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해도 머크사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산도지와의 그 계약 변경,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력이 정말 확인이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기업의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통틀어서 보면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인데, 금리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것밖에 이제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실제 금리도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지난달부터 7월부터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 잠깐 보시면은 간단하게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위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ETF입니다. 지난 22년도 금리의 급격한 상승기, 그리고 21년도 경기의 하강기, 이런 통해서 굉장히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작년 10월 하반기,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8월, 9월, 10월이 굉장히 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때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터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저점이 새로 안 낮춰지는, 여기까지는 저점이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었는데 저점이 안 낮춰지는 상태에서 다시 터닝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거 아래쪽은 이제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도부터 해서 금리의 초고속 인상기, 그 금리의 고금리에 있는 시절, 여기는 박스를 계속해서 그려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7월 달부터 해서 이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이제 최악을 지나서 금리에 대한 인하, 그런 기대가,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바이오 헬스 그룹들은, 미국의 빅파마도 사실 또 자본을 조달해서 글로벌 인수합병을 하고 하는데, 그 자본 비용의 조달이 이렇게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의미 있는 어떤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는 현상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바이오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이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산다면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바이오테크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글로벌리 그런 부분을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왕창 올릴 때는 우리나라 그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난해부터 해서 엔비디아의 폭풍 질주가 되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뭐 이 한미반도체 정말 스타급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 같이 나왔듯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오 전체적인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의 흔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거를 감안을 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바이오테크도 같이 동행을 하는 초입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너무 서둘러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8월 달 들어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나 국내 신용 수급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부러진 상태잖아요. 수급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다시 수급을 이렇게 추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낙폭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들은 또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런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처럼 충격이 거의 없었던 그런 종목들은 잠깐 쉬는 게 나올 거고 그거를 잘 버무리면서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 또 비만 치료제, 또 제형 변경 등 여러 테마의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테마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바이오도 이제 그 섹터로 나누면은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뭐 신약 개발하는 그런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알테오제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그런 것처럼 뭐 ADC 그런 플랫폼 그리고 알테오제이처럼 뭐 SC 제형 변경 뭐 그런 쪽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뭐 그냥 위탁 생산과 그냥 뭐 신약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신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 전에 HLB가 이제 국내 첫 신약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은 보류 판정을 받고 이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 저는 비중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또 위탁 생산을 같이 겸하면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본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같은 쪽으로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알테오제이나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많은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그 이 빅파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본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던 돈줄이라고 하죠. 돈줄. 그게 이제 잠식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특허를 연장하고 특허를 방어하는 그런 부분을 취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제형 변경이라든가 제법 변경이라든가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알티오젠이 거기서 이제 머크나 산도즈 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그만큼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쪽에 있는데 이게 기술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기술이 그만큼 오랜 기간 살아남아서 이 기업이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 R&D 투자를 충분히 하면서 글로벌 빅파머로부터 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 좀 유효성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크게 보면 일단 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 그리고 이제 바이오 빅파마 쪽으로부터 홀을 받는 기술력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 그런 게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오 주식들의 재무와 실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낮은 바이오 주식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 상당히 좀 많죠. 사이클이 한번 오면은 굉장히 화끈하게 오는데 그 사이클의 끝물에 타면은 굉장히 좀 피곤한 배신감을 갖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모든 주식에 다 마찬가지죠. 작년에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과정에서 들어가거나 중간 단계에서 들어가지 않고 막판에 불타기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게 주식인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되는 그런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이 기업이 뭔데 이렇게 막 시가총액이 막 10조야 막 15조야 뭐 1조 2조 와 너무한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 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핵심 대장을 골라내는 작업이 상당히 좀 힘든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바이오 산업은 그냥 숫자로 증명되지 않고 꿈을 먹고 사는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시키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을 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경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금리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섹터를 월등하게 더 뛰어넘을 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존재하는가. 또 그게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봐서는 추리고 추리면은 어쨌든 이 바이오테크 내에서는 그래도 투자의 기회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 환경과 맞물려서 보면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상승에 바이오 주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시점인데 문주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눈여겨볼 바이오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위탁 생산과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같이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를 이제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뭐 좀 연기가 돼서 올 연말쯤에서 또 다시 어떤 그런 가시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미국의 빅파마로부터 어떤 위탁 생산에 대한 수주도 받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평탄했던 어떤 실적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일단은 좀 그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 모두가 아는 주식은 더 이상 스타가 될 수 없다라는 통설이 있지만은 현재 봐서는 뭐 알테오젠만한 그런 회사가 현재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한 상태라서 좀 주가의 현재 위치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다가올 뭐 그런 뭐 일정을 봐서는 어쨌든 뭐 머크사의 어떤 그 키트루다 이 병용에 대한 제형 변경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음 달에 어쨌든 임상 3상의 결과치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뭐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또 빅파마로부터 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협의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시장이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 있는 그런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알테오젠의 어떤 현재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의 위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이스와 알테오젠은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뭐 질문인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온리 바이오만 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저는 딱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너무 액티브하게 공격적으로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일단 기초적인 어떤 그 기반은 내 계좌가 좀 안정감 있는 그런 포트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반석은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어떤 그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무슨 뭐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 그리고 뭐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다 품고 있는 바이오 ETF를 1,000만 원어치를 일단은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뭐 대장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는 빨리 가려고 새끼를 찾아보다 보면 가다 보면 길이 막히잖아요. 이게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딱 막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중심축이 되는 종목을 하는 거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정감 있게 ETF를 하고 그리고 한 종목은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이스의 1,000만 원 그리고 현재 빅테크에서 어쨌든 유효성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알테오젠을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딱 세 개로 편성하면 오로지 바이오만 3,000만 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